안녕하십니까, 전청입니다. 생명보험 서류 읽는 법이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직장에서 47세에 들어놓은 생명보험입니다. 지금요 54세이고 페이스 어마운트가 20만 불인데 지금까지는 뭐 페이첵에서 빠지다가 월급 계좌에서 계속 그대로 빠졌다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이제는 집에서 빌링 스테이트먼트를 받아서 이제 관심 가지고 보려고 그러는데 도통 이해하기가 어렵다. 설명해 줄 수 있을런지요? 해드려야죠. 이렇게 받은 거예요. 뭐 좀 잘 보이실래나요? 잘 안 보이죠? 잘 안 보이지만 뭐 제가 좀 이렇게 돌려가면서 볼게요. 근데 이게 굉장히 전형적인 우리가 생명보험 가입할 때요. 굉장히 띡한 패키지가 있는데 그런 것들 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노이즈죠. 이걸 다 볼 수도 없고 이게 전문가들도 보기 수월치 않은데 하물며 일반인들이 이걸 보는 게 굉장히 어렵고 결국은 에이전트의 설명에 의존하는데 그 에이전트들이 사실은 잘 설명해 드려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뭐 너무 기술적이지 않으면서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드려야 될 텐데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이 표를 어떻게 읽느냐인데요. 일단 기본에 대한 걸 좀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질문은 이분의 질문이 구체적으로는 뭐 이렇게 있었어요. 뭐 홀라이프인가요? 텀이라 없어지는 건가요? 언제까지 페이하나요? 보이는 대로 프로젝트 대에서는 71세까지 내고 그 다음에 안 내면 없어지나요? 프로젝티드 밸류 또는 non guaranteed value를 선택할 수 있는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다시 리비짓 하겠습니다. 자, 보험은요. 생명보험이요. 생명보험이라는 것은요.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term 또는 두 번째 permanent입니다. term insurance, permanent insurance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그리고 term은 그냥 뭐 하나라고 보셔도 뭐 큰 무리 없고요. permanent가 이제 이렇게 나뉘어요. 또 whole life냐 universal이냐로 나뉘고요. 그리고 universal은 뭐 general한 universal이라는 것과 indexed universal과 variable universal로 나뉩니다. 어렵죠.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 다 아셔야 되겠으나 지금 여기에 overwhelmed 돼서 여기에 그냥 완전히 난 모르겠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그 전에 고려해야 될 내용은요. 세 가지 고려사항이에요. 특히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생명보험 상품을 이해하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프리미엄이에요. 불입금에 대한 거. 불입금이 얼마냐. 변동이냐. 언제까지 내냐. 뭐 이런 거 할 때 불입금. 그 다음에 death benefit. 사망보험금이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생명보험이니까 말 그대로 나중에 받는 금액이잖아요. 그 사망 수령액에 대한 컨셉이 있고요. 그다음에 랩스라고 하는데 이 표현은 사실 어디 뭐 책에 나오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제가 이걸 이해하면서 쓰는 검토하는 리뷰 포인트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이 도중에 소멸되느냐, 그렇죠? 그런 거 있잖아요. 이거 기껏 들었더니 나 돈 더 안 넣으면 이거 끝난다더라라는 뭐 이런 얘기, 청천벽력 같은 그런 얘기 들을 때 있잖아요. 그때 말하는 게 이제 랩스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걸 한번 세 가지 포인트로 보셔야겠다라는 거죠. 자, 다시 돌아와서 텀과 퍼머넌트요. 텀은요, 기간성 보험이에요. 우리 의료보험 있잖아요. 우리 의료보험 또는 자동차 보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보험료 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혜택을 보는 거고 무슨 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끝나는 거죠. 내가 따로 무슨 영원히 가는 게 아니라 기간성으로만 유지된다는 거죠. 라이프 인슈런스도 그런 게 있어요. 그 특정한 기간 동안에 대해서만 약속을 해주는 거죠. 그러니 어떨까요? 값이 더 싸겠죠. 퍼머넌트 아직 우리가 다루지 않았지만 그에 비해 텀이 그게 더 가격이 더 부담이 덜 할 거다라는 거 상식선에서 예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간성 보험이라고 하고요. 뭐 예를 들어 매월 50불을 내는 거예요. 그럼 1년에 600불 내는 거죠. 그리고 나서 60세까지 보장해 주는 거예요. 내가 60세까지 죽으면 사망 이벤트가 발생하면 밀리언 받겠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내 생명에 대해 60세까지에 대해서 내가 매달 50불씩 내고 60세 전에 내가 만약에 죽으면 밀리언을 받게 된다는 그런 얘기죠. 근데 지금 이 50불과 밀리언은 그냥 논의를 위한 숫자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온다는 뜻은 아닙니다. 논의를 위해서 제가 그냥 넣은 숫자예요. 자, 그러면 아까 세 가지 포인트로 보자 그랬잖아요. 프리미엄이요. 프리미엄은요, 변동 없거나 그다지 없거나예요. 그렇죠? 내가 50불 낸다고 했을 때 이거 매달 내는 거요. 갑자기 막 바뀌거나 이런 일은 없어요. 조금씩 뭐 나이 들면서 조금씩 올라가는 건 있겠지만 그다지 없음. 데스 베네핏이요. 고정이에요. 밀리언 받는다 그러면 그냥 고정이에요. 그리고요, 60세 이후가 되면 그냥 보험은 끝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뭐 쌓인 돈에 대해서 뭐 돌려받거나 뭐 이런 거 전혀 없어요. 그게 term life insurance예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거는
기간 뭐 예컨대 내가 뭐 더 저렴한 보험으로 내가 또 걱정되는 거죠. 뭐 보험을 가입은 하려고 하는데 내가 퍼머넌트까지는 필요 없고 내가 위험한 직종에 있거나 아니면 어떤 상황에서건 내가 그 나이 때까지만 이 금액을 받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런 옵션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텀을 들어갈 거라는 거죠. 그게 텀이고요. 자, 그러면 퍼머넌트를 한번 가보죠. 이거는 뭐 영구 보험인데 이게 한국어로 종신보험이겠죠?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같은 예를 들었을 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50불을 매월 내는데 20년 동안 불입할게요. 뭐 20년 동안 불입하는 그런 옵션의 상품이고 그리고 사망하면 밀리언을 받는다는 거예요. 텀하고의 차이는 뭐 몇 세 때까지 사망이 발생하면 그때까지에 대해서 책임진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내가 50불씩 넣고 20년을 불입하는 거에 대해 나는 밀리언이라고 하는 데스 베네핏을 보험사로부터 받기로 되어 있는 거죠. 다소 여기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볼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프리미엄과 데스 베네핏과 보험 소멸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 상황에서는요. 프리미엄은 어떻게 되겠어요? 매월 50불씩 내는 거겠죠. 그렇죠? 그리고 데스 베네핏 얼마냐? 당연히 1밀리언인 거예요. 그리고 보험 소멸은 어떻게 되냐? 지금 몰라요. 어떻게 될지. 그렇죠? 뭐 60세까지다 뭐다 이런 얘기가 지금 없는 거예요. 이게 퍼머넌트에서 이제 다음 수준으로 넘어가는 건데 자, 다시 보죠. 이렇게 세 가지 관점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퍼머넌트는요. 나뉜다 그랬어요. 홀 라이프와 유니버설 라이프로 나뉜다고 했어요. 크게 봐서. 그리고 뭐 이렇게 또 있는데요. 홀 라이프는 뭐냐면 홀 라이프는 조금 우리가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겠으나 정확히 이거다라고 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를 목적으로는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 텐데요. 데스 베네핏, 그렇죠? 이 사망 수령액과 프리미엄을 고정 금액으로 약속해 준 상품이라고 보면 돼요. 즉 내가 프리미엄을요. 얼마씩 내는 거 있잖아요. 당신이 아까 뭐 50불씩 20년을 내는 거잖아요. 매월. 그렇게 하면 데스 베네핏 밀리언 줄게요 라고 하는데 그거를 약속해 주는 거예요. 프리미엄만 제때 잘 내면 DB 보장해 준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요. 홀라이프의 경우도 내가 보험 불입한 그 금액을 보험사에서 이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어떤 식으로든 굴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그게 굴린 성과가 잘 나오면 의외로 더 잘 나오면 내가 데스 베네핏 보장된 금액만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내 살아생전에 디비던드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더 좋은 혜택, 업사이드 포텐셜이라고 부를게요. 도 있어요. 그렇지만 현실적이지는 않더라. 그러니까 그걸 기대하고 이 홀라이프에 가입하는 건 아니더라. 홀라이프는 언제 가입한다? 내가 정해진 금액을 내면 정해진 데스 베네핏 받는 거, 그거 나는 확실성, 안정성, 어떤 uncertainty에 대한 거 싫고 그거 했을 때 홀라이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럴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유니버설은 뭐냐? 유니버설이 그렇지 않은 거예요. 유니버설이 유니버설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프리미엄을 내잖아요. 프리미엄을 내는 데 있어서의 플렉서빌리티를 보장해 주기 때문에 유니버설이라고 부른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내가 보험료를 앞서 뭐 매월 50불씩 20년을 내기로 약속을 했는데 어떤 때에는 내가 여유가 있어서 더 낼 수도 있겠고요. 어떤 때에는 덜 낼 수도 있고 뭐 하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 상황에 따라서 내가 보험료를 내는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옵션을 준다라는 것이 이제 유니버설의 컨셉인데 첫 번째 제너럴하고 괄호를 친 이유는 이 유니버설 중에서 가장 1단계 유니버설이라고 하면 뭐냐? 홀 라이프를 유니버설로 간 거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홀라이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해진 금액을 넣으면 정해진 데스 베네핏을 준다. 인데 정해진 금액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하고 뭐 거의 픽스드된 스케줄일 텐데 여기서 프리미엄 페이먼트를 유동적으로 하게 해준다라는 것이 이 유니버설 중에 제너럴 유니버설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거 역시도 이런 건 있겠죠. 이건 제가 제 욕심에 그냥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아까 50불씩 내서 100만 불을 준다라고 했는데 유니버설을 소개를 하면 이 프리미엄이 플렉서블 하니까 50불 대신에 30불만 내도 이거 100만 불 살 수 있어 라고 얘기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사실이냐? 그렇지 않아요. 아니 처음에 딱 봤을 때는 A라는 상품과 B라는 상품을 비교할 때 얘는 100만 불 개런티인데 50불씩 내야 되는 건데 B는 똑같은 100만 불을 준다라고 하는데 덜 내도 되네? 라고 눈속임이 될 위험도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 단순히 유니버설이라는 것은 프리미엄에 있어서의 플렉서빌리티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준다라는 거지 더 싸다라고 반드시 볼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유니버설의 단점이라면 이 홀라이프는 확정성에 대한 가치라면 유니버설은 당연히 프리미엄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데스 베네핏에 있어서도 변동을 감안해야 된다라는 거죠. 개런티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유니버설은 뭐냐면 내가 이제 프리미엄으로 낸 금액이 쌓여서 그걸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투자 금액의 성과에 따라 나의 데스 베네핏의 금액도 영향을 받는다라는 건데 성과를 어떻게 내겠느냐. 그렇죠? 내가 뭐 50불씩 해서 매년 600불 내면 그게 어딘가에 투자가 되잖아요. 근데 인덱스드 유니버설은 뭐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소위 얘기하는 ETF 상품들 있잖아요. 인덱스 상품들. 뭐 주가 지수를 따라가는 그와 같은 뭐 S&P 500을 따라간다거나 뭐 나스닥 지수를 따라간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지수의 성과에 따라 나의 수익률을 금리로서 결정해주는 그런 옵션을 택할 때 이걸 인덱스 라이프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덱스 유니버설 라이프라고 하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장단점은 우리가 홀 라이프 대비 인덱스는 수입에 있어서의 변동성이 더 크겠죠. 홀라이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는 거죠. 보수적인 거죠. 세이빙 어카운트 같은 거죠. 그런데 인덱스는 업사이드로 갈 수도 있고 반면에 다운사이드도 있지만 많은 경우 보험 상품에서는 이 다운사이드에 대해서는 이게 벤치마크 그 시장이 마이너스로 가더라도 마이너스가 아니라 다운사이드를 막아주는 뭐 0이 됐건 뭐 2%의 수익률은 보장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인덱스드고요. 베리어블은 이게 더 극단적으로 가는 거예요. 뭐냐? 내가 프리미엄으로 낸 것이 실제 앞서 인덱스 같은 경우는 이 벤치마크요. 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금리로서 결정이 된다 그랬는데 이 베리어블은 그냥 시장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내가 주식에 직접 투자한 것처럼. 그래서 그 성과에 따라 나의 데스 베네핏 이런 베네핏들이 영향을 받는 거죠. 좋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래서 투자의 본인의 성향에 따라 퍼머넌트를 한다 했을 때 홀라이프를 해서 그냥 난 다 필요 없고 안정적으로 나는 이 데스 베네핏 다른데 뭐 이런 거 영향받고 싶지 않고 이걸로 가고 싶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유니버설의 경우는 페이먼트에 있어서 프리미엄에 있어서의 플렉서빌리티 플러스 인덱스나 베리어블의 경우는 실제 내가 프리미엄을 넣었을 때 그게 불어나는 데 있어서의 투자 옵션을 내가 선택하는 그런 옵션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돌아와서요. 그러면 요 내용을 한번 볼게요. 요게 뭐 요러한 회사에서 데스 베네핏 옵션 A라고 하는데 이 A는 데스 베네핏이 변동이 없는 상품을 말해요. 그래서 아까 인덱스 뭐 그다음에 베리어블을 얘기하면서 실제 프리미엄이 어떻게 투자되는지에 따라 데스 베네핏이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그렇게 되지 않는 옵션을 선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뭐 안정성이 확보가 된 거죠. 적어도 데스 베네핏의 금액의 변동이라는 면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예측 가능성이라는 면에서는 장점일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유니버설이네요. 유니버설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 이미 퍼머넌트 라이프 인슈런스의 하나의 옵션인 유니버설 라이프를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보험 가입 후에 엔드 오브 이어 7, 8, 90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한 지 7, 8, 9 이렇게 되는 거고요. 팔러시 에이지는 이분이 남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프리미엄 아웃레이인데 이거는 불입금을 말하는 거예요. 매년입니다. 매년. 이분은요. 여기 보면 페이 어마운트가 219불을 낸다고 돼 있으니까요. 1년씩 내는 금액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이요. 얘하고 얘거든요. 뭐냐면 projected value at guaranteed interest rate이에요. guarantee라는 얘기는 내 투자 상품이 앞서 유니버설이라고 했으니까요. 제너럴이건 뭐 인덱스건 뭐건 투자가 됐을 때 퍼포먼스에 따라서 나의 데스 베네핏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또는 퍼포먼스에 따라서 나의 어떤 보험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인데 아무리 안 좋아도 시장이 아무리 안 좋아도 개런티 해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지금 3%를 개런티 해준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안 좋았을 때에는 우리가 넣은 프리미엄이 있고요. 그 프리미엄의 캐시 밸류라는 거. 프리미엄이 쌓여서 뭐 불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투자를 어떻게 하냐. 근데 이건 3%로 지금 늘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전에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보험이라는 거는 보험의 유지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밑빠진 독이라 그랬잖아요. 캐시밸류가 계속 빠지는 거예요. 늘어나지만 또 빠지는 거예요. 왜? 들어오는 만큼 프리미엄이 들어오고 투자 수입을 내는 만큼 캐시밸류가 커지지만 밑이 빠져있는 독이기 때문에 줄줄줄줄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시밸류는요. 성과가 잘 안 좋을 때는 처음에는 좀 늘어나다가 나중에 이제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과가 안 좋으니까. 근데 개런티 된 거니까. 그랬을 때 이 상품은 개런티 된 거는 요때 캐시밸류가 빵으로 떨어지면서 데스 베네핏이 20만 불에서 없어지네. 결국 이 말은요.
이 상품은 worst case 시나리오로 보면 이렇게 가입을 했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불입을 했는데 가장 퍼포먼스가 안 좋은 상황을 가정한다면 이 보험은 지금처럼 돈 냈다가는 70세 되면은 끝나게 된다는 거죠. 랩스 된다는 거죠.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기 non-guaranteed라는 것은 뭐냐면 앞서 guarantee는 굉장히 보수적이죠. 뭐 그렇게 되지는 않겠죠. 그보단 더 좋은데 정말 worst가 어떠냐를 보여준 거라면 좀 더 realistic한 거, 좀 더 현실적으로 예상하는 것이 한 5.25%가 수입을 낼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캐시 밸류가 이렇게 변한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것도 부족한 거예요. 지금을 놓고 보면. 왜? 80세가 되니까 요 캐시 밸류가 이렇게 바뀌면서 데스 베네핏이 20만 불 나오던 것이 요때 되면 캐시 밸류가 없어져요. 이분이 나이가 80세거든요. 80세, 81세. 이때 되면 20만 불의 데스 베네핏을 약속해 줬었는데 보험의 이 내 캐시 밸류가 없어져 버림으로 이 보험이 또한 랩스가 된다는 거죠. 그럼 이 말은 뭐냐? 이 보험을 내가 샀는데 이와 같은 식으로 불입금을 내고 있으면 만약에 그 불입금을 냈을 때 요 불입금이 누적되고 또 투자돼서 늘어나는 그 기준이 대략 한 5.25%를 수입을 낸다라고 하면 이 금액은 80세까지 나오지 그 다음에는 사라져버린다는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럼 이게 양식을 보는 방법인데요. 대개의 경우 어떻게 될까요? 이 캐시 밸류가 떨어지면 성과가 안 좋은 상황에서 캐시 밸류가 점점 떨어지면 여차하면 이게 보험이 끝나버리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지금 이렇게 프리미엄을 냈더니 이거 간당간당해지는데요. 그래서 더 넣으셔야 됩니다라는 그런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피하는 방법으로서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만 기본을 충실히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항상 제가 일을 할 때도 하는 말이긴 한데요. 어려운 것들, 어드밴스 레벨, 중급 레벨, 고급 레벨로 나가기 전에 우리가 코어 컨셉을 이해해야 된다라는 걸 항상 강조하거든요. 여기서도 보험이 어떻게 작동이 되느냐에 대해서 프리미엄에 대한 것, 그리고 데스 베네핏이라는 것, 그리고 랩스 된다라는 것, 그게 어떤 메커니즘으로 움직이는 건지를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욕심 같아서는 이게 참 쉽게 전달이 되기를 바라는데 어떨진 모르겠어요. 워낙에 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다 보니. 근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질문으로 들어오면 홀라이프냐 텀이냐, 홀라이프예요. 그 다음에 언제까지 페이를 하냐. 페이는 이런 거죠. 원래 이렇게 내는 건데 만약에 진짜로 퍼포먼스가 정말 안 좋아요. 그러면 이때까지만 내겠죠. 71세까지 내고 이때 되면 그냥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물론 끝나기 전에 이거 캐시 밸류가 이렇게 떨어지니까 더 내셔야 돼요.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 표대로라면, 이 표만 이해한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71세 때 이렇게 가장 월스트 케이스로 딱 끝나버린다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낼 필요는 없겠죠. 왜? 이미 보험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근데 그런 상황을 원치는 않을 거고요. 그리고 또한 같은 금액의 이 프리미엄을 내다가 보면 퍼포먼스가 뭐 한 5.25%가 나오면 5.25가 되면 이건 80세까지니까 이거 역시도 이렇게 되다가 더 내라고 하겠죠. 그렇죠? 계속해서 보험이 랩스 되지 않기를 원하면 더 넣으세요라고 하겠죠. 예, 그래서 페이먼트를 언제까지 해야 되냐는 것은 보험의 퍼포먼스에 따라 달라진다라는 거고요. 보이는 대로 프로젝트 71세까지 내고 그 다음부터 안 내면 그냥 없어지냐. 이건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프로젝트 밸류, non-guaranteed value 선택이 아니죠.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 보통의 이 테이블에서는 중간에 나오는 것은 가장 보수적인 것으로 어떻게 만약에 나올 경우에 언제까지 내 보험이 살아있는지 그때 그 캐시 밸류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 오른쪽의 컬럼은 좀 더 리얼리스틱하게 이렇게 예상이 된다. 좀 더 현실적으로 예상이 되는 그 수치를 보여주는 거다. 그럼에도 그보다 더 좋을 수도 있고 뭐 더 안 좋을 수도 있고 하다라는 거죠.